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반 분들이 경찰서에 가시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강제추행으로 일단 경찰서에 불려가면 이제 대부분 이 혐의를 인정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혐의를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기소유예, 그다음에 선고유예인데요. 이제 기소유예는 검사가 아예 이제 강제추행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을 하는 거고, 이제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이제 벌금이나 뭐 징역형을 안 때리고 집행유예를 봐준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법률적으로 제가 뭐 어렵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사실 합의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제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안이 있었냐면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이제 직장 자기 여성 동료하고 이제 좀 문제가 생겼던 사안인데요. 그 여성 동료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남자 동료한테 이제 몇 차례 뭐 울면서 인생 상담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이 이제 여성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약간 이런 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직장 동료들끼리 이제 회식을 가게 됐는데, 이제 회식 장소에서 뭐 1차, 2차 끝나고 3차로 이제 노래방을 간 거예요. 노래방을 갔는데 갑자기 그 여자 동료가 뭐 집안 술이 취했으니까 신세한탄 하면서 또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여기 어깨를 터덕터덕 해주면서 위로를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이 남성의 말에 의하면 여성이 울면서 이제 자기 손을 남성 허벅지 위에 손을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자가 이제 막 서럽게 울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여성이 자기 허벅지에 손도 올려놓고 있으니까 이또 술도 취했겠다. 일단 술도 좀 올라왔겠다. 이제 여성이 나한테 정말 관심이 있나 보다. 또 애처롭게 오니까 또 연민이라는 거 이런 게 느껴졌겠죠. 그래서 두 손으로 그 여성의 뺨을 잡고 키스를 한 거예요. 키스를 해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거는 선고유예, 그러니까 일단 기소가 됐으니까 기소유예는 힘들 거고,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안에서는 사실 합의를 하고 이분이 지금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해외 출장이 되게 잦았거든요. 근데 특히 미국 출장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미국 비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무조건 기소유예 아니면 선고유예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었어요. 무죄를 받거나. 근데 이제 무죄를 받기는 힘든 사안이었고, 자기가 이제 두 손을 뺨을 감싸고 키스를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동료니까 일단 사정사정해서 어렵게 합의는 했고, 이제 재판에서는 다행히 초범이었고, 재판에서는 벌금 이상 나오면 생계가 어렵다. 그 다음에 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은 강조를 해가지고 결국 선고유예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사실 범행 경위나 참작할 사정, 그 다음에 합의, 그 다음에 범행 전력, 초범위의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판사한테 좀 부담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벌금 이상의 선고가 되면 이 사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안이 하나 있었냐면, 그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이라고, 지하철 공중 밀집 장소잖아요.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수사 단계에 가게 됐는데 부모님이 찾아줬어요. 더구나 이 친구는 전과도 있었어요. 전과도 있었는데 그 전과도 이제 기소유예 전과였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전과는 의학전문대학원 가기 전에 전과였고요. 부모님이 좀 그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부모님이 걱정했던 부분은 이제 벌금 이상이 선고가 돼서 확정이 되면 의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이었거든요. 일단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을 해야지 의사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인생이 걸린 문제죠. 그래서 다 이제 그 피해자 국선변호인 쪽하고 접촉을 해서 합의를 일단 하고 검사한테 이제 읍소를 한 거죠. 판단하는 사법기관이나 검사한테, 판사나 검사한테 부담을 줘야 돼요. 일단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지면 그동안 노력을 해서 수년간 노력을 해서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인생 망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검사도 실제로 찾아가서 그 얘기도 하고 부모님들 탄원서만 내고 하니까 검사님이 기소유예를 해주시더라고요.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기소유예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 비춰보면 물론 모든 강제추행의 선고유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요. 반드시 선행돼야 될 거는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 꼭 들어가야 되고 대체적으로 초범이라거나 전과가 있더라도 기소유예 전과 정도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경우에 좀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경우에 미치는 피고인에 대한 불이익 이거는 원래는 양형 기준에 이런 점이 적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판사나 검사들이 이런 점도 고려를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아니면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가지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맞나요? 사실 이제 의뢰인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 바로 합의금으로 얼마를 줘야 되나요?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합의금은 사실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는데 제가 앞에 예를 들었던 두 사건은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이고 첫 번째 이제 회사 동료한테 키스를 해가지고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는 500만 원 주고 합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사례 같은 경우에도 500만 원 주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례는 이제 강제로 키스한 사례, 한 사례는 손으로 엉덩이 만진 사례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합의금이 그거보다 5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는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많이 합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물론 그 이상 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되게 돈이 많다, 부자다. 그러면 그 이상의 돈을 좀 합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못해도 500 정도 선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합의할 때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일단은 피해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가해자와 직접 접촉을 하는 거예요. 직접 접촉을 하는 거고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피해자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건 직후에 이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고 나서 사건화가 된 이후에 피해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합의를 해달라고 조명하시는 거는 안 좋은 행동입니다. 합의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권유드리는 방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시고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고 하면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합의 시도를 하시는 게 좋고 전달을 할 때도 일단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변명하지 말고
사과를 먼저 하시고 합의 금액을 절충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 쓸데없이 이제 사족을 달아서 어차피 이거는 벌금이고 어차피 이거는 구속 안 되고 그러니까 합의를 해줘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태도를 취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피해자 변호사가 없다고 하면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정중하게 이제 피해자 쪽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좀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보거나 하는 방법을 취하시고, 변호인이 있다고 하시면 직접 하지 마시고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강간 미수 사건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항소심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선고가 보름인가 남겨둔 시점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제 다 인정은 하는데 합의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합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1심에서 어떻게 합의금이, 강간 미수 사건 합의금이 5천 얘기가 나왔었대요. 근데 그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이 의뢰인, 그러니까 이 가해자분이 이제 변호사한테 얘기를 듣고, 어차피 강간 미수 집행유예니까 난 상관없다, 그냥 합의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피해자가 합의 안 해주겠죠. 그리고 직접 연락을 하거나 또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이 여성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막 복합되다 보니까 계속 합의를 안 해줘요. 1심에서 일단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1년 이후. 근데 이제 판사가 합의를 하라고 법정 구속을 안 시킨 거예요. 항소심에서도 또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이거를 좀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어차피 합의를 할 거면 좀 굽히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약간 고자세를 유지를 한 것 같아요. 합의가 계속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1심에서 5천이면 해결을 할 거를 항소심에서 1억 5천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금으로요? 합의금으로.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성범죄 사건 맡으면서 합의금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당장 합의 안 하면 바로 구속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집행유예 받았죠. 합의해서. 근데 1억 5천 합의금을 줬죠. 사실 5천도 과한 금액이긴 한데 5천 주면, 제가 보기엔 말 잘했으면 5천 밑으로도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제가 겪어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합의하실 때 유의하셔야 돼요. 이런 이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받으신 분들이, 지인이나 애인 분들이 이분의 이런 성범죄에 관련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에 대한 이력을 조회가 가능할까요? 너무 전혀 안 나오겠죠. 네. 지금 원래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범죄 경력 조회할 때는 다 뜨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사 목적으로 조회를 하는 경우가 뜨는데, 기소유예나 이제 선고유예를 받으면 나중에 이제 취직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성범죄 경력 조회 내용이 뜨면 거기에는 나오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받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